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LLM 보안에서 요즘 정말 중요한 이슈죠. 과도한 에이전시 문제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LLM과 보안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여러분들께 맞춰서요. 오와스프 탑10 for LLM 목록에서도 LLM05 이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현재 그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들이 확산되면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생성형 AI가 이제 단순 작업을 넘어서 이메일 자동화라던가 의사결정 지원 같은 좀 복잡한 업무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LLM에게 부여되는 권한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게 바로 과도한 에이전시 문제의 핵심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편리해지는 만큼 위험도 같이 커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냥 편리함만 추구하다가는 정말 예상치 못한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과도한 에이전시라는 개념부터 좀 더 명확히 짚어볼까요?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 LLM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이나 아니면 너무 많은 자율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필요 이상으로요? 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어쩌면 해로운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와스프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보고 2024년에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면서 위험 등급도 올렸죠. 그렇군요. 자료에 보니까 삼성 SDS 2025년 보고서 통계가 있던데 이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네. 그 통계 보셨군요. 기업의 41%가 LLM에 불필요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는 내용이었죠. 네, 무려 41%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것 때문에 발생한 보안 사고가 전년 대비 2.3배나 늘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3배. 이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결국 LLM이 사람의 어떤 감독이나 확인 없이도 강력한 기능, 예를 들어 읽기, 쓰기, 심지어 삭제 같은 것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삭제까지요? 와. 네, 또는 악의적인 입력,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진 프롬프트에 의해서 시스템 자체가 조작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있을 텐데요. 주로 몇 가지 원인이 꼽히는데요. 첫째는 과도한 플러그인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 문서 요약만 필요한 플러그인인데 여기에 삭제 기능까지 포함된 경우죠. 아, 요약 플러그인의 삭제 권한이라 정말 불필요하네요. 그렇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자동화 편향이 있습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는 왠지 모르게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이요. 아, AI가 똑똑하니까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작업에 대한 감독 체계 미비, 이걸 들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가 부족한 거죠. 실제 공격 사례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 나온 사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으셨나요? 네, 그 이메일 요약 시스템 사례가 있었죠. 이게 그냥 요약만 해야 하는데 갑자기 스팸 메일 발송 기능을 실행해버린 거예요. 네. 요약하다가 스팸을 보낸다고요? 네. 또 최근 메일 모두 전달해 같은 좀 위험해 보이는 명령으로 AWS 자격증명 같은 민감 정보가 유출된 권한 남용 사례도 있었고요. 와, 클라우드 자격증명이 넘어가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2025년에 의료 스케줄링 시스템에서 실수로 Delete from Patient's Query가 실행된 자율성 오작동 사례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환자 데이터가 다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치명적인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어떤 확인 절차나 안전장치가 부족했던 거죠. 과도한 자율성이 문제였던 겁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이런 종류 말고 또 다른 공격 유형도 있나요? 네, 간접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간접 트럼프트 인젝션이요? 네, 이건 사용자가 직접 명령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LLM이 처리하는 이메일 본문이나 외부 문서 같은 데다가 악성 명령어를 숨겨두는 방식이에요. 아, LLM이 읽어드리는 데이터 자체에 함정을 파놓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LLM이 그걸 명령으로 인식하고 실행해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공격들은 결국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 세 가지 보안 요소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위험한데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다행히 대응 전략도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와스프나 여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역시 다층 방어 전략인데요. 그 핵심에는 최소 권한 원칙이 있습니다. 최저 권한 원칙이요? 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플러그인 기능은 뭐 읽기 전용으로 제한한다거나 문서 관리 시스템을 쓰기 삭제 권한은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식으로요. 네, 꼭 필요한 것만 주는 게 기본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민감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작업,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삭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반드시 인간의 감독 강화, 즉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수동 승인 프로세스 말씀이시죠? 의료 진단 시스템에서 의사가 최종 검토하는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장치가 꼭 필요하고요. 기술적인 방어책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일단 입출력 검증이 중요해요. 악성 명령어가 포함될 수 있는 임적이나 출력을 잘 필터링해야 하죠. 정규식 필터링 같은 걸 쓸 수 있고요. 뭐 구글의 센시티브 데이터 프로텍션 API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출력 필터링이군요. 네. 그리고 컨텍스트 격리라는 개념도 중요한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랑 시스템 내부의 중요한 프롬프트나 명령어를 서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 외부 데이터가 시스템 명령어에 영향을 못 주게 분리한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 AI 컨텐트 세이프티 같은 서비스들이 이런 기능을 지원하고요. 네네. 여기에 더해서 사용자 역할별로 권한을 다르게 설정하는 RBAC, 즉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필수고요. AI 윤리 교육이나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이 안전하게 멈추는 실패 안전, fail safe 모드 설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대비해야 하는군요. 앞으로 규제나 기술 발전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규제 측면에서는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인 ISO 23338 표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에이전트의 권한 관리를 의무화할 예정이거든요. 아, 국제 표준으로도 관리가 되는군요. 네, 기술적으로는 실시간으로 권한 사용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도구들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GitHub 코파일럿의 에이전시 가디언 같은 게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실시간 모니터링이라? 네,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H100 GPU 같은 최신 칩에는 TE, 즉 신뢰 실행 환경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건 하드웨어 레벨에서 코드와 데이터를 보호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네, 하드웨어 수준의 보안 강화까지 이루어지고 있군요. 오늘 LLM의 강력한 능력 이면에 숨겨진 과도한 에이전시라는 위험성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LLM이 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보안 위협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조직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윤리적인 고려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자동화가 주는 편리함에 취해서 자칫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의 시스템에서는 LLM 에이전트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 중인 LLM 기반 도구들이 혹시 꼭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나 데이터 접근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편리함과 안전 사이의 균형,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